그래프를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지만 지수함수 그래프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54페이지에 필수 문제 5번을 가보실게요. 5번을 보시면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5번에 1번은 어떤 형태냐면 y는 2에 x-1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의 표준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표준형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얘는 어떻게 연습을 해? y는 2의 x제곱을 그려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원래는 y는 2의 x제곱은 이런 형태야. 그치? 그래서 이제 0,1이었던 요 점의 좌표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되면서 1,1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그런 형태가 바뀝니다. 요런 그래프예요. 그죠? 평행이동이 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 얘는 점근선은 y는 1이라는 게 점근선이었기 때문에 y는 1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럼 얘까지 일단 그렸는데 문제에서 제한된 범위를 줘요. 어떤 제한된 범위를 줬냐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정의역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하얀색 그래프를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존재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여기고 우리가 아까 1,2라 그랬잖아. 1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하얀색 그래프를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요 노란색,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노란색 그래프를 읽어서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된다. 그럼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형태는 내가 함수값의 종류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함수값이라고 하는 형태는 y 좌표값을 읽으면 된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일 때가 최대값 2를 갖게 될 거고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할게요. 그래서 최소값 m은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으로 정리를 하여서 8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8분의 9가 되겠다. 이게 최소값이에요. 오케이? 최대값은 아까 구했어요. 2라고. 조금 더 정확한 답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8분의 9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에요. 최대값은 x가 1일 때 최대값 2를 갖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에 2번 가보실게요. 5번에 2번은 어떤 함수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지우야. 이 형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는 모양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세요. 수학은 모양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과목이다 라고 기억을 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의 곱의 형태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 지금 우리가 공부한 지수함수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y는 ax-m제곱 이런 꼴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덩어리 하나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x라고 하는 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두 개가 곱해져 있어. 그럼 이걸로는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제 그럼 모양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게끔. 그지? x라고 하는 지수로 묶일 수 있게끔 모양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오냐면 지수 법칙의 성질에서 와요. 요렇게요.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지수 분배 배웠잖아.
이렇게 분배됐을 때 이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로 묶어주고 그럼 나는 너의 함수식이 결국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얼마지? 그렇지.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3의 x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 뒤에 상수항 없냐? 없네. 그럼 오히려 더 쉬워요. y는 4분의 3의 x제곱이잖아. 그러면 중요한 게 4분의 3이라고 하는 밑은 0과 1 사이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래프는 당연히 감소함수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렇지? 감소함수로 그리고 너는 0,1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하얀색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형태를 잡고서 하얀색 그래프를 다 보는 것이 아닌 노란색 그래프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너부터 너까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그러면 눈에 띄게 나오는 게 여기가 최대값. 그지? 그리고 여기가 최소값. 그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소값, 최대값 쓰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그럼 4분의 3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4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1을 집어넣으세요. 1 집어넣으면 뭐예요? 4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더라.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면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모르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우리 무리함수 때도 생각을 해봐. 수하에서 무리함수 그래프 그렸어.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제 제한된 범위 줬어. 그럼 우리가 그때도 최소, 최대 여기서 찾았었잖아. 그치? 그래프를 그려서.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라고 하는 형태도 어떻게?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번엔 6번으로 가보실게요. 6번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내용의 확장판인데 보실게요. 이것도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어. y는 3분의 1에 이제 지수의 형태를 봐봐. 지수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지수다? 그럼 이것의 최대 최소가 궁금해 라고 얘기했어. 그럼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지수 함수가 어색한,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한국말로 풀이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이를 써요, 선생님? 밑이 0과 1인 감소함수이므로 왜냐면 지수가 식이잖아. 지수가 식이니까 지수가 클수록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한 문장을 써놓으라고. 밑이 0과 1 사이인 거 어떻게 알아, 선생님? 밑이 3분의 1이잖아. 밑이 3분의 1이니까 밑이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클수록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잘 봐. 나는 여기서 말하는 지수라고 하는 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얘가 클수록 최소값이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지수가 작을수록 뭘 가져? 작을수록 최대값을 갖는다. 그냥 이렇게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머릿속으로 굴리면 실수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에 대한 풀이를 적어놓고 문제를 푸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을 우리는 fx라고 하는 식으로 정의를 할게.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중학교 3학년 때 했다?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그래프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아래로 볼록의 형태인데 얘가 최대값이 있었어? 이 아래로 볼록의 형태는 최대값이 없었어. 왜냐면 죽을 때까지 이게 올라가. 제한된 범위가 없으니까. x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가 없으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올라가. 맞아? 얘는 그러면 클수록이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계속 커지니까. 그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최소값은 없는 거예요. 어서 왜요? 최대값이라면서요. 얘가 최대니까 지수 함수의 값은 최소값을 갖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최소값은 없다고 쓰는 거예요. 최소값은 없다.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가느냐? 이제 최대값은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돼요. 최대값은. 자, 그럼 최대값은 작을수록 최대값을 가져요? 작을수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의 형태가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최소값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죠?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되면 지수 함수 값이 최대값이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써야 돼. 얘는 지수들의 값이고 얘는 지수 함수의 값인 거예요. 알겠죠? 얘는 지수의 값이고 얘는 지수 함수.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자, 그럼 지수가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대값은 3분의 1에다가 지수가 마이너스 3이에요 내가 적어놨잖아. 그래서 그때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것이냐? 27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잡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6번에 2번 똑같아. 이제 또 다시 한번 한국말로 이런 풀이를 쓰는 걸 해볼 건데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인데 이거의 번외편을 먼저 써볼게. 왜냐면 얘는 지금 x에 제한된 범위를 줬어. 근데 x에 제한된 범위가 없는 걸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을 먼저 써보고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볼게. 그럼 나는 한국말 풀이 먼저 적어놓고 시작을 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보자고. 자, 밑이 2 아닙니까? 그럼 밑은 1보다 큰 거예요.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이므로 증가함수이므로 지수가 클수록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크면 클수록 값도 커질 거 아니야. 최대값을 가질 거고요. 그죠? 그러면 지수가 작을수록 뭐겠어? 지수가 작아질수록 최소값을 갖겠다. 이렇게 적어놔. 그럼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지수를 가볼게. 여기서 말하는 지수는 누구야? 얘가 지수야.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지수 아니야? 그럼 지수가 클수록 최대값, 이 지수가 작을수록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인 거거든. 그럼 얘를 또 fx라고 줄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형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야. 그치 지우야? 그럼 얘는 여기가 2,1 아니야? 얘가 2,1이거든? 그럼 2,1을 가지고서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얘는 위로 볼록의 그래프였으니까 위로 볼록의 그래프는 최소값이 지금 있어 없어? 제한된 범위를 안 줬으니까 죽을 때까지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작을수록은 의미가 없어요. 작을수록은. 왜냐면 계속 작아질 거니까 언제까지 작아지는지 몰라. 그럼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건 누구야? 클수록이 의미인 거야. 그럼 지수가 최대가 되는 건 얼마야? 1일 때가 1이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답을 뭐라고 써? 최소값은 없어요. 그런데 최대값은 있어요. 지수가 1일 때. 그러니까 2의 1제곱, 그러니까 2일 때가 최대값이다. 이 말인 거야. 이 지수가 1의 값을 가질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걸로 가보자고. 이번에는 조금 더 문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요. 뭐가 있냐면 정의역을 줬어요. 제한된 범위를 줬어요. 그럼 달라져요. 얘기가 달라져요.
보실게요. 자, 이번에 한국말 풀이를 먼저 적어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밑이, 얘도 밑이 2거든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이므로 그럼 얘랑 똑같네? 형태가. 밑이, 미안해. 지수가 클수록 최대값. 지수가 작을수록 최소값. 이렇게 한국말 적어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여기서 이제 데리고 가볼게. x가 모든 실수가 아니었고 x가 1부터 4까지였어. 지우야. 그러면 1부터 4까지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지금 지수의 형태는 최소값이 4일 때가 최소값이야. 그럼 여기다 4를 줘.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수는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을 갖고 지수 함수 값이 아니야. 지수가 마이너스 3의 값을 갖고 어디가 최대값이야? 1일 때가 최대야. 1의 값을 갖는 거야. 이 지수가. 어떤 지수가?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1부터 4일 때는 마이너스 3부터 1의 값을 갖는다. 이 소리라고. 이 지수가.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1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클수록은 1일 때밖에 안 돼. 얘가 제일 큰 애잖아. 이 범위 안에서. 그럼 작을수록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작을수록이 되는 거야. 그럼 지수가 지수함수에서 그 지수가 1일 때는 최대값을 갖고 그 지수함수에서 지수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최소값을 갖는다. 요 소리라고요. 그럼 정답은 뭐라고 써요? 최소값은 지수가 마이너스 3일 때니까 2의 마이너스 3, 즉 8분의 1이 최소값이야. 최대값은 누가 되는 거야? 최대값은 2의 1제곱이니까 2가 최대값이 된다. 이 말인 거라고. 왜? 지수는 지금 여기 안에서밖에 없다니까. 모든 실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처럼 얘기하는 그런 함수값의 형태들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와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의 형태는 달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걸 적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걸. 10년 동안 내가 수 원을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이 풀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가지 말라고. 그럼 적어놓으면 왜냐면 단계별로 내가 비교하면 되잖아. 지수 비교하고 지수값 비교하고 지수 함수값 비교하고 지수 비교하고 지수 함수값 비교하고 지수 비교하고 지수 함수값 비교하고 지수 비교하고 지수 함수값 비교하고 이렇게 단계로 가는 거라고. 왜냐면 나는 지수가 미지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요게 중요했었다. 당연히 한 번에 이해 안 돼요. 문제 풀면서 적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한 번에 이해 안 됩니다. 넘어가세요. 마지막 56페이지 필수예제 7번입니다. 별표. 뭐 AX제곱꼴이 반복되는 함수의 최대치수라고 되어 있지만 지우야 그 문장을 보지 말고 필수예제 7번 옆에다가 치환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수상에서도 했지만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치환이 이제 그 주어진 식을 문자로 변형하여서 그 변형한 것에 대한 대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치환은 뭘 의미하냐면 치환은 변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치환과 변역을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 변역이 뭔데요? 이 변역이 뭐냐면 내가 문자를 다시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걸 치환이라고 했잖아. 바꾼 문자에 대한 변한 범위를 변역이라고 해. 변한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어. 그럼 t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걸 변역이라고 하는 거야.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범위를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여기가 x고 여기가 t였던 거잖아. 2의 x제곱 그래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t는 항상 0보다 큰 거예요. 왜 0보다 큰 거야? 이 x축보다 아래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얘는 y축이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게 아니라 t라는 식으로 y 대신에 t라는 식으로 바뀐 거야. 그치? 그래서 t의 범위를 찾아놓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환하면 변역이 중요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공부하면서 계속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혼나고 있는데 치환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변수가 바뀌었는데. 근데 바뀐 변수에 대한 범위도 반드시 찾아놔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나는 t로 치환을 했는데 t라는 문자로 식을 다 정리를 해놓고서 x에 대한 범위로 문제를 풀어요. x에 대한 범위. t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야? 이걸 못 쓰잖아. 그치? 그래서 반드시 문자를 이용해서 치환을 한다면 바뀐 범위를 적어주셔야 된다.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건데 1번부터 가보실게요. 7번. 1번.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입니다. 근데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냐면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해.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본 적이 없다니까. 이렇게 생긴 거 내가 그려본 적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무조건 3의 x제곱을 치환하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여기 3의 x제곱 있거든? 얘도 9의 x제곱이지만 얘는 3의 x제곱의 제곱이라는 걸 눈치채야 돼. 왜냐면 9의 x제곱은 3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지수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3의 x제곱을 치환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 문항은. 그럼 3의 x제곱이 t야. 그럼 내가 t로 문자가 바뀌었지. t로 문자가 바뀌었고 x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는 너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용하여서 변역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변역 찾는 거 여기로 데리고 와볼게. 변역 찾는 거. 어떻게 변역을 찾느냐. 자, 원래는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y 대신에 y 자리에 t가 왔어서 널 t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 지수함수의 형태는 이거거든. 근데 여기 당연히 1일 것이고. 그런데 x가 0부터 2까지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0부터 2까지만 보는 거야. 하얀색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0부터 2까지의 그래프만 보라고. 그러면 2일 때 t의 값은 9가 되거든요? 왜? x에 2 집어넣으면 되잖아. 3의 제곱이니까 9야. 그럼 t라고 하는 너의 범위는 1부터 9까지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졌으니까. 그래서 1부터 9까지라고 하는 변역을 잡아놓고 치환을 하셔야 돼. 그럼 치환을 해볼게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니까 6t 플러스 4가 된다. 내가 t로 치환해놓고 여기다가 x 쓰면 x가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x 문자가 이 식에는 안 보이잖아. 그럼 얘 가지고는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두고서 이제는 어떻게 달라져? 2차 함수처럼 달라져. 이젠 t가 여기에 와야 돼요. 왜냐면 원래 x제곱 마이너스 6x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잖아.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y축이 될 거고. 그럼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식 t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식 3,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의 좌표였고 y 절편의 4였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3이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런데요. t는요. 1부터 9까지만 가능하대요. 1부터 9까지만. 그럼 1은 여기야. 1부터 9는 여기야. 그럼 얘는 하얀색 그래프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요렇게. 이 빨강색 그래프만 보면 된다. 요 소리.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지우야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함수값을 읽을 수 있는 스팟이 1번 그리고 여기 꼭지점 2번 그리고 여기 3번이야. 이해됐어? 그럼 1, 2, 3번 중에서 최대값은 몇 번이야? 그렇지. 얘가 최대값. 그럼 1번, 2번 중에서 최소값은 누구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그래야지. 그려야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3번이라고 하는 최대값은 어떻게 찾냐? 3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찾냐면 t가 9일 때를 가는 거예요. 그럼 t 자리에 9를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9 집어넣을까? t 자리에 9 집어넣으면 요런 형태. 그럼 66에 36 마이너스 5가 되면서 31이 최대값이었다. 오케이? 그럼 최소값 아까 2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2번은 어떻게 구하냐? 2번은 t가 3일 때잖아. 그럼 t가 3일 때는 마이너스 5야. 그럼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 내가 9 집어넣고 그때 y값 구했고 마이너스 5 그냥 마이너스 5 끝이네. 그냥 마이너스 5 요렇게요. 됐어요? 그래서 이 7번 문항의 핵심은 뭐냐? 아 사실 이 부분은 지우야 1학년 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도 말하는 핵심은 얘야 얘. 얘가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해. 그럼 2번 해볼게 2번. 7번에 2번. 2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2번 보시면 y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최소값이 궁금하다. 아, 얘는 얘랑은 좀 달라. 왜냐면 얘는 그냥 이거 하나만 치환하면 되는 거였어. 그치? 그런데 아 선생님 2의 x제곱 치환하면 안 돼요? 2의 x제곱 치환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할 건데? 그치? 그러니까 얘는 두 개의 치환된 문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 치환해요, 선생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치환하면 4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되는데요? 양변 제곱하잖아. 양변 제곱해서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 하면 된다. 그치, 곱셈 공식 변형이었어. 우리 지수 확장했을 때 했던 부분이야. 그러면 내가 치환을 했잖아? 치환을 하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변형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여기다 변형이 와야 돼. 그럼 변형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가볼게.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지우야. 얘 양수고 얘 양수야. 그럼 두 항목의 양수였을 때라고 하는 건 산술기하밖에 없어. 양수고 둘이 역수 관계거든요. 그럼 얘는 2 루트 2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최소값으로 가져.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 그렇지. 2의 0제곱이니까 1. 그럼 1이니까 얘 없애. 그럼 우리 아까 얘를 t로 치환했단 말이야. 아 그럼 변역은 2 이상이었어.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얘가 중요해. 얘가. 지금 오늘 그래프 그리는 건 연습 아까 했으니까 지금 얘만 알고 가면 오늘 수업은 성공한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이제 주어진 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4t로 바뀌어요. 왜요? 여기 t였고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y는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였는데 그때 t에 제한된 범위는 너였어. 이렇게 가는 거야.
어디서 보였어? 여기서 보여. 그럼 요식은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 되면서 y는 t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6, t에 제한된 범위는 2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꼭지점이거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꼭지점. 그러면 뭐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근데 2 이상이라 그랬지. 그럼 하얀색 그래프 다 보는 거 아니고요. 2 여기만 보면 돼요. 그럼 얘 최대값 있어 없어? 없어. 최대값 없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얘 2 집어넣으면 16 빼기 6이거든요. 그렇지. 그럼 최소값 10을 갖는다. 최대값은 없어요 라고 써주면 돼요. 없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 최대 최소 다 구하세요 라고 얘기 안 했고 최소값만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